그럼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조선 조용한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좀 관련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제재 압박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일단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의 조선소의 발주를 중지시키는 사태까지도 네.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말뿐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수치를 보아하니 중국이 규제를 받고 있고 그 반사 수혜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눈으로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는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발주량 중에 특히나 컨테이너선 발주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싹쓸이 해가다시피 다 가져갔었거든요. 자, 전년 동기 대비 올해 현재 이번 달 우리나라 조선 수지를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는가? 안 늘었습니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플랫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이 선박 종류는 조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주 잔고 그리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것. 그건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보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다. 대신에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조선사들의 스토리 그리고 시간차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속도의 차는 좀 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사실 가장 덜 안 오른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딱 한 군데밖에 안 떠오릅니다. 삼성중공업 이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뉴스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또 LNG, 부유식, 터미널 이런 쪽의 키워드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라 돌아가면서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연속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MRO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방산 강했고 조선 강했고 그 안에 가장 조선의 핵심이 뭐였냐면 미국의 MRO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MRO 사업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함께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다이나믹한 개선 혹은 이제 성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기대하는 투자자이긴 하나 워낙 MRO는 예전부터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던 사업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다를까? 그것도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인데 우리에게 정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었을까라는 저는 역시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꼭 한번 다음 분기 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저것 다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그나마 가장 안전한 쪽을 그럼 선택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엔진 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한화 엔진, HD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 이쪽 엔진 관련 쪽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배에도 들어가고 일본 배에도 들어가고 유럽 배에도 들어가는 부품 공통적으로 엔진 쪽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만약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바라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가 또 한번 들썩이고 있죠. 사실 우리가 또 중국산 선박에 관한 미국의 규제에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조선주들 좀 움직였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하팡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한테 맡긴 옵션 물량을 한국에 발주를 좀 고민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과의 컨테이너석 계약이 눈앞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자재 쪽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자재 쪽이 강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재 쪽을 계속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은지. 근데 오늘 기자재는 현대힘스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부장님. 이런 쪽의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현대힘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기업이 밸류적으로 지금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과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높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실 거예요.
조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조선 좋은 거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오늘 현대힘스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거래량이 좀 얕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시긴 보셔야 돼요. 대신에 뭐 오늘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저는 지금의 현대힘스보다 만약 현 구간에서 쫓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세진중공업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더 많지 않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세진중공업은 기자재 내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하나의 어떤 브랜드에만 들어갔던 제품들이 삼성이건 HD건 뭐 다 이제 들어가는 확실한 매출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진중공업을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세진중공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신재생 에너지와 걸려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기자재 쪽을 보신다면 오늘의 어떻게 보면 상승 폭 주인공으로는 현대힘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한다 했었을 때 현실적인 가격에서의 어떤 가능성은 세진중공업이 훨씬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며, 지금 기자재 쪽에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거래일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나라고 아마 많이들 좀 그런 뉘앙스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베이스로 누가 조금 더 보여줄 확률이 높은가를 고민을 해보면 저는 1순위는 세진중공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힘스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은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서요. 또 투자 전략으로 소화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주가 또 한동안 쉬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확 올려줘 버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조선주 사이클이 당분간 좀 계속 되려나라는 희망을 또 갖게 되기도 하는데, 조선주에 관한 사이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좀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 그리고 조선 수주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보다 혹은 작년 초보다 분명히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속도는 떨어졌지만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중국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 도크라고 하는 건 조선사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선사가 도크를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개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수주 물량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납기일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었을 때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배부터 도크에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상황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른 조선사들보다 지금 월등히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선종 수주에 대한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선사들은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끌고 가 보셔도 되고, 만약 하반기까지 가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계속 투닥투닥거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또 찾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MRO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면 저는 가지고 가는 혹은 보유하는 혹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